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1년 사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되며 옳은 공정성 등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 질 높은 정주 환경. 정주 환경은 이제 주거 환경에 조금 더 넓은 포괄된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시민 참여가 제한된 사회. 아니죠. 우리는 시민 참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활발한. 그리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생애죠. 그리고 단계별로 나타낸다. 그걸 바로 주기라고 해서 생애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애 주기에는 단계마다 달성해야 할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요. 4번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데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다음은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이나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함께 산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는 현재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총 3가지로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은 국제사회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의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다음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문화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일단 문화 변동에는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재적 요인인가에 대해서 예라면 이쪽으로 가면 내재적 요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재적 요인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발명과 발견.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문화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문화 전파고요. 그럼 발명과 발견으로 넘어갔는데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냈다. 찾아냈다라는 단어는 바로 발견이죠. 볼견자를 써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가 돼서 디귿이 발견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에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묻는데요. 금융자산은 예금과 함께 주식과 채권 이런 부분들이 다 금융자산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인데요. 조선소를 예를 들었는데요. 규모를 늘리면 선박 생산 규모를 늘리면 선박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리담회라고도 보면 되는데요. 그 규모 자체를 늘려버리면 어쨌건 많이 생산한다는 거니까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11번이요.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또는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받냐면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에 적혀 있어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일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자분들이 군대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신자유주의요. 신자유주의는 소극적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경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복지를 축소하고 공기업이 아니라 민영화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딕을 리을입니다. 그다음 인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이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고 누군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주어진 권리라서 자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의 영역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권의 범위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통적 생활 양식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볼게요. 열기와 습기, 일단은 덥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이 척박하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든다. 덥고 토양이 척박하다. 이 부분은 바로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 열대기후는 화전농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화전농업이 불을 질러 밭을 만든 후에 이제 다시 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열대기후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주로 입고 그 다음에 서양의 자본과 기술에다가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이요. 열섬 현상인데요. 열섬 현상은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열섬 현상의 원인은 아스팔트 도로가 증가했고 콘크리트 건물이 증가했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도시는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 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도시에는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예살인과 식인fun습을 문화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요. 명예살인과 식인fun습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명예살인도 식인fun습도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생명 존중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화로 인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이 바로 보편윤리입니다. 그래서 보편윤리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생명 존중과 같은 것이 바로 보편 원리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게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없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 소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감이 늘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8번은 세계화에 따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세계 도시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 세계 도시들에는 무엇이 집중되어 있냐면 세계적인 중심지다 보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발달과 그리고 금융의 세계화, 다국적 기업의 등장, 그리고 국제금융 업무 기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플랜테이션 농장은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서양의 자본과 기술 더하기 원주민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말합니다. 다음 19번이요.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원. 자,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원은 바로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는 대표적으로 서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20번이요. 가는 건조 문화권인데요. 건조 문화권은 전통적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했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정년 연장,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연금 제도는 다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죠. 그래서 답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노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보건과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이요. 정보화 시대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대에 대한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인터넷 중독,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제약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를 주장했는데요.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사용하지 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검토해라.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그래서 보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대지윤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태 중심주의로,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본래적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은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참여를 해서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이요.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 시민의식이 여기서 포인트고요. 그러면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세계의 공존과 공익을 추구하며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늘리면 안 되고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 감소시켜야 하고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세계 시민의식이 갖춘 자세입니다. 2021년 2회 1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영국의 권리장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뒤에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참정권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사회권을 인정하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고요. 그 다음이 국제연합의 세계인권 채택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끼리 생산량과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담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은 제한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없게 되죠. 그리고 1933년 대공황 극복의 길을 열다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땡땡땡으로 대공황 극복에 나섰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은 실업 구제 사업과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늘리면서 시작된 적극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한 사례입니다. 5번은 국가가 보유한 생산 요소를 특정 상품 생산에 집중 투입하여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 방식이다. 이거는 바로 특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권력분립 제도와 관련된 헌법 조항인데요. 입법권을 가진 것은 바로 국회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생애 주기별에서 우리가 금융 설계를 할 때에는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인데요. 문화 변동에 한 사회 내에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문화 요소가 각각 나란히 존재한다. 그래서 함께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화 병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예입니다. 그다음 유리천장인데요.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췄지만 직장 내에서 이제 성차별, 그래서 뭐 여자라는 이유, 그다음에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사대주의에 대해서 하는데요. 문화사대주의는 자기 나라의 문화는 하등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우월하게 여겨서 동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1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외부 효과의 예인데요. 땡땡 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요. 어떤 양봉업자는 그 벌이죠. 벌꿀. 그래서 이 양봉업자가 가수원 주변에 꿀벌을 쳤는데 가수원 주인이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수원 주인이 양봉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피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로 그것이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그리고 용광로 정책은 용광로에 금속을 넣으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민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다문화 정책을 말합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란 개인의 선이 곧 정의이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선의 이바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상가에는 노직과 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건조기후는요. 강수량이 적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과 대추야자를 재배하고요.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고 지붕이 평평한 흙 벽돌집에 삽니다. 다음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해서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는 바로 태풍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인공 구조물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여 도심의 열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깔다 보니까 녹지 면적은 당연히 감소하고요. 빗물이 토양에 잘 흡수되지 않아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화석연료 중 하나인데요. 화석연료는 총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세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기체 상태로 있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18번이요. SNS는 누리소통망인데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관계 방식이 다양해졌고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모스크에서 예배하며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시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을 하는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슬람 여성들은 특별히 히잡이라고 하는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는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슬람인인지. 그리고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의 진출로 유럽 문화가 전파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니아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그때 유럽에서 이제 나왔던 그 카톨릭교가 이제 전파되어 있는 그리고 원주민과 백인, 흑인, 혼혈인이 사는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 생산자 서비스 기능, 금융 업무 기능 등이 집중되어 있는 뉴욕, 런던, 도쿄 등과 같은 대표적인 도시를 우리는 세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역은 사막화인데요. 사막화는 극심한 가뭄이나 인간의 과도한 농경 및 목축으로 인해서 토지가 황폐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대가 뭐냐면 사헬 지대예요.
그래서 사헬지대에서 사막화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막화 현상에 의해서 아랄해와 차드호와 같은 호수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갈등 지역인데요. 이 부분 조금 외우셔야 하는데, 일단 난사군도입니다.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 영유권 분쟁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요즘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향후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주권국가로 구성되어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이고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이 있는 것이 바로 국제기구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사회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